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좋은 꿈 꿨습니까? 네? 예. 올해가 무슨 해인가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정답이 있는데, 올해 무슨 해예요? 합격의 해, 합격. 예, 합격하는 해입니다. 예, 합격. 그러니까 말띠인데, 그죠? 예.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봅시다요. 예? 예. 열심히 하셔야 해요. 거저된 거 아니라 그랬죠?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저는 이제 2차 과목입니다. 2차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노철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첫 시간이고, 또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했지만 OT 시간을 좀 갖고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기본서 나가니까 기본서 꼭 가져오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말이. 자, OT 목차는 이때 중개사 합격 현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시험 잘 봐야 하니까 공부 방법 소개하고, 부동산 세법을 배우잖아요. 세법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출제 경향도 분석하고, 또 목표 점수하고 공부 방향도 알려드리고, 또 시험 때까지, 그죠?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것인지, 그죠? 강의 계획을 또 알려드릴게요. 시험 합격자 현황입니다. 지금 올해 여름이 합격할 올해 해가 몇 해예요? 37회고, 그죠? 2025년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작년 시험은. 그래서 2024년까지 해당되는데요. 일단 큰 특징은 1차가 보세요. 많게는 20%, 10%, 그죠? 한 10% 남짓 합격되죠. 15% 정도, 15에서 20% 정도가 1차 합격률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쉬워요, 어려워요? 좀 쉽지는 않죠. 예? 100명 중에 열 몇 명 합격하는 거니까, 그죠? 다만 이제 얘는 전체 응시생 합격률이고, 작년 11월부터 빨리는 또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올해 시험일이 발표가 됐는데 언제를 알고 있어요? 10월? 아니야. 10월 24일로 되게 알잖아. 작년 25일 날 했거든요. 10월 31일 날 해요. 일주일간 늘어져서 얼마나 이익인지 몰라. 그죠? 시험 직전이 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까운데. 그래서 아무튼 10월 말에, 그죠? 시험 봐요. 올해 10월 말에. 10월의 마지막 밤에.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있잖아.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잘 이제 불러야 할 텐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지금 전체로 보면 이 정도지만 실제로 이제 1월달부터 꾸준히 공부하시면 거의 다 합격을 하셔요. 예? 50% 이상 합격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2차는 합격이 높죠. 이거 이제 1차 걸러지고 1차 합격생 중에서 이제 2차 합격률을 따지니까 30%인데 여기도 높지는 않아요. 그죠? 2차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2차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대로 한번 볼까요? 나이대로 보면 아무래도, 그죠? 나이가 많으면 합격률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는 다, 거의 30%, 그죠? 되고, 50대부터는 좀 떨어지죠. 이렇게 아시고. 저기다 지금 다, 20대예요? 30대예요? 30대? 여기 해당되네? 그죠? 30대? 40대. 아무튼, 참고로 보시고, 나이가 드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생략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이제 세법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공부 방법이에요. 일단, 시험 공부니까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없죠. 예?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험이 60점이면 절대 합격이잖아. 그러니까 다 할 거 없고 시험에 나올 거 선택해가지고 집중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과목이 6개나 되기 때문에 1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역시 또 제가 알려드릴 거야.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중요하다 알려드리면 그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면 이것만 하면 돼요.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반복이 실력이고, 실력이 합격이니까 꼭 반복이 합격입니다. 예?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반복 열심히 하셔야 해요. 잊혀지니까. 모든 과목 공통입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세법을 볼게요. 세법은 오늘 이제 배울 텐데, 지금 크게 이제 세금 지방세하고 국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있고요. 들어봤죠? 생활하면서. 처음 하신 분들도.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종합소득세, 양도세, 6가지 세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총론은 모든 세의 공통입니다. 모든 세의 공통 내용을 이제 따로 구분해가지고 출제가 되는데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출제가 돼요. 총론에서 2개 정도 나와요. 예상 볼게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2-3개 나오는데 3문제 예상이 되고요. 등록세는 1문제고요. 재산세가 2-3개인데 2문제 예상합니다. 되게 취득세와 재산세가 3개, 2개가 번갈아 나와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2문제, 종합소득세는 1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5개가 나왔어요. 5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가 뭔가요? 양도소득세죠. 이걸 잘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재산세하고 취득세 이 3가지 세를 일단 잘해야 한다가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계약 분석을 해보면 총론에서 2개, 지방세 6개, 국세 방금 했던 이야기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그 법령 문제가 일단 나와요. 주죠. 그래서 거의 16개 중에서 1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 근거한 이 사례나 더 나가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4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시험이 어렵고 쉽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작년 해봤겠으니까 작년에는 이 사례 계산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시험은 상중하로 따지면 이제 상이 한 4개 나오고요. 중이 6개, 하가 6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그럼 이제 목표 점수와 공부 방향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이고 세법은 몇 문제 나와요? 16개 나와요. 16개. 그러니까 다 맞아도 100점 맞는다 해도 16개밖에 못 맞는 거니까 여기다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세법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과목이긴 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00점 맞게 해서 공부가 별도 안 되고요. 맞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10개 맞겠다. 여기 점이에요. 10개 맞겠다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방법은 뭐다? 어려운 문제는 버리시고 가감하게 주는 문제죠. 하에 해당하는 문제하고 나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 절반 정도 맞으면 돼요.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공부를 해 주시고요. 물론 제 강의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시험이 공통인데요. 합격을 하려면 이제 시험은 문제 푸는 거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잘 풀어야 해요. 이 문제를 일단 가장 기본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가 말 그대로 또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잘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기초해가지고 예상 문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처럼 그죠? 전범위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야 합니다. 문제 푸는 순서라든가 뭐 시간 배분이라든가 이것들을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발견해 가야 할 텐데 이건 꼭 해주시고요. 어떤 사람 모의고사를 안 보려고 하더라고. 공부가 안 됐다느니 다음 달에 보겠다는 절대 안 돼요. 누구나 다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꼭 빠지지 마시고, 알았어요? 보시고,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다른 학원 것도 있죠. 찾아가서 그렇지? 모의고사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반드시요, 반복하는데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해요. 보면 꼭 틀린 게 틀려요. 꼭 틀린 게 틀리고, 꼭 실수한 걸 실수하는 게 그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면, 알았어요? 왜 틀렸는지 오답 노트를 거기다 좀 써놔요. 뭘 몰라서 틀렸는지. 예? 오답부터 좀 줄여가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갈 때는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예? 근데 분량이 많으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많겠지만 계속 이제 10월달까지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줄어들겠죠. 예? 아는 것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시험 나올 것 같고, 그죠? 이해는 안 되지만 나올 것 같은 것들만 이제 이해 안 되더라도 나오면 풀 만큼, 그죠? 외워가지고 시험 직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죠?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려면 세법 내용을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암기를. 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답을 낼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습니까? 암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암기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암기를 하기 위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암기를 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야 합니다. 요약을 하세요. 여러분 수술하면 좋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세법도 이제 합격 노트가 있어요. 요약집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걸로 커버가 되니까 가능하면 본인이 해도 좋고, 아시죠? 여의치 않으면 그냥 뭐예요? 제가 만들어 합격 노트 요약집 가지고 하시면 좋답니다. 이해해라는 이야기는 강의 듣는 거고요. 이해 안 되면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질문을 하셔야 해요. 뭐든 상관없이 질문하세요. 질문도 나중에 쪽팔려서 못한 사람도 있어. 여러분 모르니까 왔잖아. 그죠? 혼자 안 되니까 왔다고 생각하니까 질문 꼭 하시고. 알았어요? 질문했는데 이해가 됐는데 또 지나니까 또 모르겠어. 또 물어봐요. 똑같은 내용도 또 물어봐 주세요.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시면 되고. 암기하려면 계속 잊혀지니까 반복해야 한다. 반복만이, 예? 답이야. 예, 아시고. 자,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 입문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는데요. 이제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시작하신 분은 일단 그걸 감안하시고, 알았어요? 11월, 12월, 그죠? 과정, 미리 출발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번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열심히 하시고. 기본과정, 기본서 가지고 하고요. 3, 4월 달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기본서 가지고 하고, 보충해서 학교 요약집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으면 하겠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요약집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역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이제 7, 8월 달에는 문제풀이를 하겠고, 처음에는 이제 단원별로 해요. 단원별로.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문제풀이 가지고 9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 전범위로, 그죠? 문제풀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특강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특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10월 그 시험 달에는 이제 쪽집게 특강이라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하루에 이렇게 정리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돼. 아무튼,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예? 예. 아무튼 시험은 합격을 하고 봐야. 그렇죠? 합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총론을 공부하는데요. 총론은 뭐예요? 모든 조세의 공통 이론입니다. 공통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예. 그래서 당장에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것들, 조세가 뭔지를 알고 가야죠. 그죠? 조세가 뭔지, 조세의 정의 알고, 또 정의 통해서 이제 조세의 특징을 좀 우리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분류. 조세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국세냐, 뭐 지방세냐, 이런 것들. 뭐 보통세니, 목적세니,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것들을 이제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세 분류 문제는요, 여러분 학교는 부든 1차. 학교에서도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보니까, 안 나온 해가 없더라고. 올해 뭐가 나왔냐면, 그래서 이제 이 세법에서 조세 분류 문제 공부하면요, 학교로 문제는 거저 얻는 거라 보시면 돼요. 중복되니까. 그래서 올해 뭐가 나왔냐면, 국세이면서 보유세를 물어봤어요. 국세이면서 보유세가 먼저 나왔다고, 그렇게. 답 나오려고 그러죠, 지금. 좀 설명드리면서 좀 이따 확인해 봅시다. 다음, 국세이면서 보유세는 뭐냐라고 물어봤대, 시험에서. 아무튼 그 정도 나와요, 보니까. 그냥 거저 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세법에서 분류기도 하지만 학계론에서도 나오니까
분류 문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법 규정을 공부하니까요. 세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의 공통으로 이 세법은요, 이 과세 요건 규정이라는 것과 납세 절차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세법 규정 틀을 좀 잡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의 일생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잖아요. 세금도 태어났다가 죽는 과정이거든요. 납세 의무가 어떻게 성립하고 태어나고 확정되고 소멸되는지를, 그죠?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예? 나는 세금이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2억을 내라겠대. 그러면 그냥 꾹 참고 내라는 대로 내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불복.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모두의 공통 내용으로 공부할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송달인데요. 얘는 이제, 과세권,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한테 서류를, 납세 고지서 등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모두의 공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가 이제 총론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걔는 이제 3, 4월 달에 공부하는 걸 하고, 1, 2월 달에는 이 세 가지 주제만 일단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은 11월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다만 좀 더 나갈 거야. 11월, 12월 내용 중에 좀 더 할 겁니다.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11월, 12월 내용에서 좀 더 한다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조세의 정의부터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제가 각 주제마다 여기 페이지 표시해놨죠? 여기 기본서 페이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하면 끝날 것들에서 정리할 거야. 이 내용으로. 다만 이제 중요하거나 한 내용을 이제 기본서 같이 보면서, 그죠? 줄 긋거나 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이 칠판 보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조세의 정의와 특징은 얘는 뭐야? 따로 기본서 확인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건 정해진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따라서 그냥 여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반대급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자, 일단 정의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일단 세금은요, 우리 내내 입장에서 보면 강제로 세금을 그저 떼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즐겁게 세금 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산권의 본질적 침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래서 누가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또는 지자체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자를 과세권자라고 그래요. 또는 과세 주체라고도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누가 부과하냐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는 뭐겠어요? 지방세라 그래, 지방세. 이렇게. 그 다음에 왜 부과하는지 과세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목적은 뭡니까? 뭐예요? 필요한 경비 조달이에요. 경비 조달.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네? 아유, 나라 국방도 지키고 치안도 유지하고 공원도 만들고 다리도, 그죠? 만들고 도로도 깔고, 그죠? 돈 필요하잖아요. 그죠? 당장에 공무원들 돈도 급여도 줘야 하잖아.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경비는요, 아주 구분해가지고 특정 경비에만 쓰는 경비. 특정 경비. 딱 목적이 정해진 경비가 있어요. 이걸 그럼 목적세라고 그래요. 특정 경비에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세의 대행대세가 뭐예요? 특정 경비가 아니라 이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알았어요? 국회에서 예산 결의하잖아요. 예산 짜서 사용하는 세를 보통세라고 그래요. 예? 목적세와 보통세,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보통세가 많죠. 목적세는 5개밖에 없어요. 그럼 전체가 몇 개인지 알아볼까? 국세하고 지방세 중에 뭐가 많을 것 같아요? 국세가 많을 것 같아요. 국세가 13개고 지방세가 11개예요. 이렇게. 아무튼 그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24개죠. 그 중에 목적세는 몇 개요? 5개밖에 안 돼요. 당장에 뭐가 있냐면 이름에 보면 목적이 나타나요. 교육세. 뭐야? 교육에 쓰는 거겠죠. 교육 재정에. 지방교육세. 그만 뭐야? 교육세는 국세로서 목적세고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가 해당돼요. 네? 아무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냥 부과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조세 법률이라고 그래요. 과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반드시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부과해요. 그래서 그럴싸한 말로 뭐라 한다고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에도 있고, 헌법에도 세금 부과하는 근거가 있고, 법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있죠. 그잖아요? 네. 세법에 규정하는, 그죠? 누구에게 부과해요?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개인도 되지만 뭐예요? 법인도, 그죠? 납세의무를 진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슨 세를 냅니까? 라고. 취득세라는 세를 내요. 네? 그런데 누구도요?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금을 내고. 알았어요? 법인이 취득해도 뭐예요? 취득세라고 하는 거죠. 세금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법인 다 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 법률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다 아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내는지, 그죠? 뭐에 대해서 내고, 누가 내고, 얼마 내고, 그죠? 어떻게 내는지, 언제까지 내고, 어디에 내는지를 법에다 정해놨거든요. 이걸 우리가 공부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냈는데, 세금 낸 것에 대해서 뭐야? 과세권자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세금 냈다고 뭐야? 나한테 따로 해준 게 없대요. 반대급부가 없다. 무보상성이라고 그래. 무보상. 좀 정확히 말하면 개별적이고, 아세요? 직접적인 보상이 없는 거, 반대급부 없는 거지.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반대급부나 보상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국가가 나라 지켜주고 있잖아요. 세금 걷어가지고, 그죠? 공원 조성해가지고, 그죠? 우리 편익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누구만 누려요? 세금을 냈다고 해서 누리고, 세금 안 낸 사람은 못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반대급부로 있어요. 이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반대급부 보상은 있다. 뭐가 없다? 개별적이고 꼭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반대급부 보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강제로 징수한대요. 세금을 안 내면 어쩐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죠? 강제성이 있어요. 안 내면 강제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세금 안 내면 그 안 낸 사람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알았어요? 세금을 걷어가요. 그래서 강제로 징수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냅니까? 어떻게 내요? 금전이다, 그죠? 납부 방법인데요. 이 납부는요, 자, 원칙은 금전 납부고요. 쉽게 이제 현금 납부, 현금. 이때 현금 납부는요, 신용카드라든가 뭐 포함해서 포함해서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일시납입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돈으로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겠죠. 예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전납부가 아니니까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낼 수가 있다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납이라고 해요. 물납. 네. 물납이 있어요. A적으로 물납이. 그 다음에 일시납이니까 A로 보겠어요. 나눠내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분납, 약에서 분납인데 풀네임은 분할납부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 어떤 세가 물납이 있고 분할납부가 있는지, 또 이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되려면 어떤 그 요건을 요하는지, 그죠? 물납이라면 그 물건은 뭘로 가능한지, 그죠? 분할납부란 뭐예요? 언제까지 나눠내는 거니까 얼마만큼 기간 동안에 나눠낼 수 있는지 등, 그죠? 분납할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그죠? 배워야겠죠.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공부할 세 중에 재산세만 물납이 있어요. 재산세만 물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 중에 물납이 있는 세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국세 중에 상속세가 있어요. 우리가 안 배우기 때문에 재산세, 우리가 배울 세는 뭐라고요? 재산세 하나만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여러 세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뒤에 배울 겁니다. 지금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세가 뭔지 대충 이제 감 잡으셨죠? 그리고 이제 뭘 공부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요? 뭘 공부한다고요? 과세 근거가 되는 법률, 알아서 이 세법을 공부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세를 분류해 볼 텐데요.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죠. 국가가 부가. 그러니까 국세가 뭐야? 국가가 전체, 전 국민을 위해서, 그죠? 전국도 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 세가 국세예요. 지방세는 뭐가 되겠어요? 그 지자체가 걷어가지고 그 지자체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네? 이때문에 서울특별시세 하면 뭐야? 지방세는 서울특별시세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장이 걷어가지고 어디? 서울 전체. 알았어요? 25개 구에 전체 주민을 위해서 쓰는 세가 서울특별시세가 돼요. 근데 지자체는 또 하나가 있어요. 서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치구라고 하는 25개 구가 있죠. 구세가. 네? 뭐야? 구세는 뭐야? 이를테면 강동구잖아요. 강동구세는 어떤 세냐면 강동구청장이 걷어가지고 뭐예요? 강동구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구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가 뭐야? 도하고 시군에도 있어요. 특별시, 강역시와 그 아래 자치구가 있고요. 도 아래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죠. 그래서 도세냐 시군세 이렇게 구분돼요. 자, 지금 국세가 몇 개가 있어요? 13개가 있습니다. 좀 봐봐요. 빨리 들어본 세가 있죠. 또 안 들어본 세도 있죠. 그죠? 네. 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다 배울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끄집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세가 어떤 세요? 부동산 관련 세법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조세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몇 개 있어요? 11개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중에 뭐예요? 부동산 관련 조세를 끄집어낼 겁니다. 일단 아무튼 외울 것 아니에요, 이거. 네. 많다 정도 아시면 되고. 자, 과세권자가 누구에 따른 분류다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를 끄집어낼 텐데요. 자, 일단 부동산을 아예 관련 조세를 정리할 때는 아예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암기를 해주세요. 이 자체가 시험입니다. 자,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라는 세를 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뭐야? 등기하면 등록세, 등록면허세라는 세를 내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뭐예요? 상속으로요. 부동산을 상속으로 받았잖아요. 상속세를 내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잖아요. 그 뭐예요? 증여세를 냅니다. 얘는 뭐지? 취득 단계의 세랑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비교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유세가 되는 거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국세. 그래서 재산세와 국세는 모자지간입니다. 이게 엄마고요. 여기서 아들이 뭐야? 종합부동산세로 국세예요. 차이는 부동산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 일단 뭐야? 지방세로서 가볍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게 된 게 재산세고요. 자, 부동산 중에서 고예급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만큼이 많은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죠. 예? 뭐 5억, 뭐 12억, 9억, 12억, 80억이 돼 있거든요. 아무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국세로서 무겁게, 알았어요? 무겁게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부동산을 양도하면 무슨 세를 내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세는 여기까지. 방금 설명했게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공부할 세입니다. 몇 개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공부해요? 예? 우리 공부할 세가 몇 개냐고? 5개요? 5개, 6개인데? 하나, 둘, 셋, 넷, 6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갈게. 이렇게. 6개 보이시죠? 6개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네? 취득세는 무슨 세예요? 지방세고요. 등록세도 지방세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합소득세가 국세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국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나온다 그랬죠. 부동산 관련 조세긴 한데 시험에서 빠집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데, 알았어요? 역시 시험법에서 빠집니다. 그냥 보세요. 지금 법인세가 나오죠. 법인세하고 소득세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소득세 중에 다시 뭐예요? 양도소득세가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관계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뒤에도 배울 텐데. 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소득을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죠? 당연합니다. 이때, 자, 부동산 관련한 소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임대소득이 있고요.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임대소득은 보유할 때 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봐봐요. 자, 이 소득에 대해서는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가지고 세를 따로따로 매겨요. 앞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개인도 취득세, 법인도 취득세예요. 모든 세를 다 개인, 법인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이 소득에 대해서만큼은 개인과 법인을 나눕니다. 개인은 뭐?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그래서요, 봐봐요. 개인은 소득세고, 법인은 법인세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요. 다시 봐봐요.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따집니다. 그 파는 게 업인 경우. 사업이라니까 계속 반복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는 업종을 설명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파는 게 업이잖아요. 그죠? 또는요, 건설업. 건설이 부동산 만들어가지고, 그죠? 건물 지어가지고 파는 업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업이라면 무슨 세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오고요.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뭐가 나와요?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세가 뭐예요, 이 중에? 양도소득세예요. 얘는 배우지 않아요. 알겠죠?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시험법에서 안 나오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가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나오지가 20년 된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공부할 중요하게 배운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라고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인데 사업성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계속 반복적이지 않는 거니까 이걸 일시우발적이라고 그래요. 일시적이고 뭐요? 우발적인 양도에 대해서, 그죠? 소득 발생하면 나오는 세가
중요하게 다룰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개인적으로, 알겠죠? 예? 예. 파는 거 있죠? 개인적으로 팔았을 때 이걸 말한 겁니다. 업이 아니라, 업자가 아니에요. 예. 물론 법인은 다 구분하지 않고 다 법인세입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뭐예요? 법인세는 공부하지 않아요. 부동산 관련 조세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시험 범위에서 빠졌다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